전일의 특징은 국제 유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과열권이 나타나면서 일제히 시장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200틱 정도가 내렸고요. 지금 현재는 81.69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는 이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S&P 다우 나스닥, 특히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다우 지수는 보합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S&P도 소폭의 강보합의 시장을 이루었는데 독일 닥스 지수나 일본 니케이는 전일 중국의 경기 둔화, 3분기 경제 성장률 4.9%의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성장률이었다라고 해서 상당히 둔화된 부분을 보이면서 시장이 꺾일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전일 이익 실현 물량이 일제히 출회되면서 니케이와 그리고 독일 지수가 하락한 경우가 있었고요. 야간의 경우에는 니케이가 다시 올라와서 일정 부분을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증시는 독일 닥스 지수가 0.72% 하락했고요. 영국 FTSE 0.42%, 프랑스 가구 지수가 0.81%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미국 다우 지수는 약보합 마이너스 0.1% 하락했지만 S&P 500은 0.34%, 나스닥 지수는 0.84%가 상승했습니다. CNBC 메인을 보면은 중국의 우려, 즉 공급망 혼돈은 이미 글로벌 성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악화의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 아이칸은 장기적으로 시장이 화폐 인세로 인해 확실히 벽에 부딪힐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인 시장 변동성 확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 증시는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다. 시장은 부정적인 뉴스를 타고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는 관은 10월 28일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실적에 따라서 위아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은 퀀트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이고요. 일정 부분 빠졌다라고 하면은 대기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렸다를 반복할 것으로 봅니다. 큰 10월 28일까지는 실적에 따른 상승과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 코리아 펀드는 0.03% 보합에서 끝났고요. MSCI 한국 지수는 마이너스 0.91% 소폭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선진 시장과는 약간 다른 흐름을 MSCI 한국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빅스 지수는 워낙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역시도 0.06% 상승, 강보합에 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11대 지표를 보면 다우지수, S&P, 나스닥, 월셔 5000 지수, 10년물 국채 수익률, US 달러, 그리고 커머더티, 그다음에 US 오일 펀드, 골드, 빅스 지수, 어드밴스 디클라인 이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US 오일 펀드가 마이너스 0.33%, 이것은 서부 텍사스유가 3%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그게 일정 부분 매물 소화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이 US 오일 펀드의 하락은 서부 텍사스유의 하락을 가져오고 그것은 커머더티, 지금까지 추세가 상당히 상승했는데 과열권이 나타났죠. DBC에서 커머더티의 이 소비재에서의 일제히 이익 실현 물량들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국제 유가 관련주에서 일제히 수익 실현 물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숏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숏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나스닥이 괜찮았죠. 0.84%가 올랐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61,795달러 전일도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슈는 SEC의
비트코인 ETF 선물의 승인을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승인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영원히 승인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SEC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과 상관없이 뉴욕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서 거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이 호재로 지금까지 작용했는데 앞으로 작용할지는 그건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시장의 가장 강한 섹터는 빅5 종목이 가장 강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다음에 테슬라까지 상당히 그런 종목이 강했고요. 특히 금일의 특징주로 본다라고 하면 에너지 섹터가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이고 있고 헬스케어 쪽이 좀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면 되고요. 화이자가 0.41% 하락, 머크가 1.51% 하락, 암젠도 2.27% 하락, 미국 역시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이쪽은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쪽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일제히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공매도의 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스튜디오 산타가 전일 상한가를 갔고요. KEC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넷플릭스와 관련된 OTT 서비스의 스튜디오 산타고요. KEC는 저전력 반도체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시장에 핫한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NHN 벅스는 싸이월드와 관련된 부분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시장들이 어떻게 출회되는가 그런 거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주강 역시도 홍준표 테마로 인해 가지고 상한가를 갔는데 시가총액도 작고 그들만의 리그다 세력들에 의해서 위아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